자, 수학식 섹션 2에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죠. 수의 표현 두 번째로 이제 로그의 특징. 로그 함수 자체도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로그라는 수 자체는 어떤 식의 변형, 특히 이제 식의 변형을 할 때 로그라고 하는 로그라는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로그의 수학적 성질이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함수야. 특수함수로서. 알겠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로그 함수의 특징은 곱을 합으로 분해시키는. 그치? 그 다음에 로그의 미시라고 하는 것과, 그치? 나눗셈을, 로그의 나눗셈을 갖다가 하나의 로그의 수의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뭐 수의 연산에서도 수열이라는 이런 데서 수의 연산이나 수열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은 특히 적분에서 로그 함수 적분이라든지 부분 적분, 치환 적분 등에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상당히 자주 나와. 뭐 함수로서도 이제, 로그 함수는 일반적으로 그 증가함수로서 가장 대표적인 또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양의 값에서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증가하는 함수로서 연속이고 증가하는 함수로 가장 대표적인 함수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함수의 이제 연립 방정식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주 등장하곤 해요. 단순한 로그의 계산의 성질에서부터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상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로 이제 한 번쯤은 잘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는 이제 로그의 지표와 가수라고 하는 좀 특별한 성질과 또 이제 이런 특별한 성질을 수학적으로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갖다가 보조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등식의 문제로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교과상에서 부족한 개념에 관한 설명도 약간 보완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같이 잘 들어두시고요. 자, 먼저 제시문 가의 부분에 보게 되면 제시문 가는 뭐 흔히 제가 표현하기로 이제 쓰레기 제시문이죠. 로그의 정의에 관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로그의 정의에 관한 거다. 임의의 양수 n에 대해서 a의 x제곱 이퀄 n이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로그 함수는 x를 구하는 함수지. 그렇지? 그래서 로그 a의 n 이퀄 x로 해서 지수 x를 구하는, 이걸 만족하는 지수 x를 나타내는 함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수 x를 나타내는 함수를 로그 함수라 한다. 로그 a의 n이라고 정의한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이런 실수 하나는. 자, 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소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상용 로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 체계가 몇 진법 체계를 근간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10진법 체계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10의 지수승과 같은 거듭 제곱으로서 어떤 자릿수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 흔히 쓰인다. 예를 들어서 뭐 323, 뭐 321, 뭐 이러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300 플러스 200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에 300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10 로그 3과 같이 어떤 큰 자릿수를 갖다가, 그쵸? 우리 간단하게 이제 작은 수의 값으로서 로그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들. 자, 그리고 상용 로그에 대한 표현까지 교과적인 내용도 해준 거고요. 제시문 나의 내용이 이제 약간의 비유과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 임의의 양수 x는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서 이건 앞에서도 봤던 표현이야. 그치? 10진법의 어떤 자릿수의 표현. 그걸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의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x는 n 로그 a와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곱의 성질이 분해돼서. 그치? 자, 그러면 이때 n 로그 a를 취할 때 이때 로그 a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a가 1부터 10 사이, 어떤 자릿수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10 이하지, 10 미만이죠. 즉 0에서부터 9까지 밖에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로그는 1부터 9까지 어떤 특정 자릿수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되고, 그때는 로그를 취하면 얘는 어떤 값이 나와? 0과 1 사이 값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어떤 특정 자릿수의 값에다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었을 때 그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것의
그것에 정수분의 정수분의 어떤 값과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어떤 값으로 로그 A가 0과 1 사이 어떤 값에 이 두 가지 합으로 나타나게 돼. 알겠지? 그렇겠지? 응? 그래서 이때 로그 X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타내고서 이때 N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표라고 부르고 이때 로그 A에 해당하는 요 소수 부분 있죠? 요거. 소수 부분. 이거 순수하게 소수 부분이지. 요 소수 부분은 우리가 가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하고 뭘로? 지표와 가수. 알겠지? 자, 지표는 그러면 뭐하고 연관돼 있어? 원래 수에. 요 n이 뭘 나타내는 거야? 그쵸, 자릿수. 10의 제곱이면 두 자릿수잖아. 그치? 이 지표는, 로그에서 요 지표는 그 양수 부분 있지? 소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그 로그 함수 x죠. 요 x의 로그 값이 아니라 x에 뭘 나타낸다? 자릿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어떤 복잡한 수가 있었을 때, 미지수가 있을 때 그것에 x를 취하여서 나타난 어떤 결과물에 0 이하의 소수 부분을 분리한 나머지 정수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수 부분을 통해서 그 수가, 원래의 수가 몇 자릿수인지 이걸 알아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2의 8승과 같은 수가 있다고 하자. 이게 도대체 몇 자릿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그를 취해가지고 8 로그 2. 그 로그 1을 갖다가 또 로그 2에 대한 전개를 해서 8을 곱하여 보게 되면 어떤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나눠지겠지.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그 정수분의 값이 곧 그것에 갖다가 몇 자리 값인지 몇 자리 숫자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가장 큰 자리에. 자, 그래서 이제 지표와 가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수 부분과 뭐로? 정수 부분과 그렇죠.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한다. 알겠지? 대신에 소수 부분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인 소수 부분이라 반드시 플러스인 소수 부분이어야 된다. 왜냐면 A가 A가 1과 0 사이였기 때문에. 상용 로그에서 로그 1이 0이잖아. 그래서 로그 1에서 로그 10 사이, 즉 0과 1 사이 값이 되어지게 돼요.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 이거는 음수일 수도 있어. 그치? 수의 값에 따라서. 저 지수가 뭐 x의 마이너스 지수다.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자. 이제 지표와 가수 부분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한 줄짜리 예시의 설명만 가지고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상에 안 들어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화해서 뭐 심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문제에다가 응용하도록 개념을 주고 문제를 내는 건 가능하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수열에 관한 문제예요. 수화식 보다 보면 아까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화식 보다 보면은요. 수화식 부분에 어떤 단순한 수의 성질을 뿐만 아니라 수의 규칙성에 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나중에 함수까지 연결해가지고. 알겠지? 방정식, 뭐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 다 수의 성질. 수화식의 영역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요소들이야. 오히려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화식 부분의 어떤 특정 부분이 떼어져서 나간 거야, 다. 수열도 그렇고. 알겠지? 자, 일단은 이제 논술 문제에서 이제 세트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출발로 이제 수열을 잡았어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로그 AN의 등차 수열이면 AN의 수열은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이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대충 감을 챌 수 있을 거야. 보이는 건 간단하지? 수열 생각하면 돼. 수열 A1부터 AN까지라고 하자. 응?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어떤 수열 BN을 로그 AN이라고 한다면 요 BN이 무슨 수열이라는 뜻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치? 등차 수열이니까 B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게 돼? BN의 일반항은 초항 로그 A의 1 플러스 n-1 d 공차. 됐지? 이때 AN을 구하고 싶대. AN을. 자, AN은 어떻게 돼? AN은 10에 B에
n승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bn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치? an을 쓰게 되면. 그렇게 하나 맞나?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bn은 그대로, 미안해요. bn을 원래대로 돌려서 로그 an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쵸? 그래서 로그 A1을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로그 AN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하는 게 좋나?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거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좀 생각나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웃하는 항에 대한 비를 생각이 좀 좋지. 그치?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b의 n-1은 어떻게 되게 돼? 로그 a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bn-b의 n-1은 b가 될 테고, 그쵸? 요거는 로그 a의 n에, 그치? a의 n-1의 a의 n과 같은 이런 형식이 될 거야. 나누어지니까. 여기 뭔 소리야? 점점 미쳐가죠? 로그 a의 n-1 이렇게 되어서 결국 a의 n-1분의 an 이렇게 되지? 아까 전처럼 뭐 해도 상관은 없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상수화되어지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a n-1분의 a의 n은 10의 d제곱. 그래서 이웃하는 항의 b가 항상 어떻기 때문에? 일정함으로. 그치? 10의 d승과 같이 일정함으로 등비수열이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아까 전 같은 방식으로 해도 뭐 같은 결과는 나오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해줄까? 아까 전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로그 AN이 Bn의 일반항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 AN이 A의 1에 로그 A1에 플러스 n-1 D와 같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좌변으로 넘겨서 빼버리게 되면은 A1분의 AN 이꼴 이렇게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A1분의 A의 n은 10의 n-1 D가 이렇게 되어질 테고, 결국 A1 곱하면은 A1의 초항에다가 뭐 곱한 거? 그렇죠. 10의 D의 n-10의 D제곱의 n-1제곱 같아서 요게 뭐가 된다? R이 된다. 공비 R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풀어가는 방법은 등비수열을 나타내, 뭐 어떤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지. 어떤 수열,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 수열 처음 부분에서 알게 될 건데. 점화식과 일반항. 등차 수열 나타내면 등차 수열인지 알아보시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보여줘도 돼. 그 수열 정리했더니 등차 수열의 점화식 된다. 그게 등차 수열이다.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 혹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로 보여줘도 되지. 그치?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 다 보여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걸 좀 기억해 놓자. 그래서 an equal a1에 10의 d제곱의 n-1과 같은 이런 형태이다 라는 걸 좀 기록을 해두고 기억을 해둡시다. 논술 문제가 1번 문제가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연결해서 뭔가 하려고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 지금 나온 거니까. 자,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중요 문제인데, 문제 2번. 자,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가수를 g의 x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자, 수열 로그 a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a에는 뭐가 된다 그랬어? 등비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논제 1에 의해서. 그치? 그거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때 d는, 공차 d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다. 뭐 극한에서 뭐 수렴한다는 얘기도 되고, 수렴은 아니고, 여하튼지 d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어떤 값이다. 자, 인 등차 수열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g의 a의 22 마이너스 g의 a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때 d의, 공차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좀 갑자기 난이도가 뛰었지, 그치? 문제 1번에 비해서. 구성도 복잡하고. 여하튼 여기서 gx를 좀 더 해석하면 가수 gx, 즉 0과 1 사이 어떤 값이라고 그랬지? 로그에서. 가수 gx에 대해서 a의 22의 가수에서 a의 2의 항에 대한 가수를 뺐었을 때 즉 x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뺀 거니까 여기에 g의 a의 20이라는 건 로그 a의 22의 가수, 그치? 로그 2a 22의 가수에서 로그 a의 2의 가수를 뺐더니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가수끼리 뺐더니. 가수 자체는 양수여야 되지만 가수끼리 뺀 값이 양수일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의문을 가졌을 때는 스스로 해결을 하고 가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때 그 공차에 해당하는 것. 등차 수열인 로그 AN에 대해서 공차에 대한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결국은 D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 범위는 당연히 아니겠지. 여긴가 어딘가에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이거?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 듣는 과정 중에서 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스스로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하나하나 점검해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함수의 표현이야. 뭐냐면 이 가수분을 특별히 함수화 시켰잖아. 그런데 실제로 로그 x는 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지표도 있지. 그래서 아예 로그 x에 대한 표현을 정수인 지표, 정수야. 정수인 지표 fx 플러스 g의 x로 이렇게 나누자. 정수인 지표와 가수인 0과 1 사이의 값인 가수인 gx로 이렇게 나눠버리자. 이렇게 해야 an에 관한 완전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가수만 가지고 표현이 힘드니까. 알겠지? 문제에서는 이것만 함수했지만은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해보자. 보조함수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런 걸 보조함수라고 그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임의로 도입한 함수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보니까 로그 AX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20이지. 자, 로그 A의 22는 자, 일단 로그 A의 22는 요거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로그 A1에 마이너스 플러스 n-1 21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로그 2도 똑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차피 요것들이, 왜냐면 요걸 보려면 요 정보는 결국 로그 A의 22와 로그 A의 2를 갖다가 빼면서 뭔 정보가 나올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건 바꾼 거야. 요건 아이디어 짜는 게 조금 힘들어. 알겠지? 만일 로그의 지표 가수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다룰 때는 한쪽 함수를 갖다가 지금같이 한쪽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 지표 부분도 같이 다뤄줘야 돼, 항상. 그건 좀 기억하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로그 A의 2는 어떻게 되게 돼? 같은 방식에서 로그 A의 1에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지표 가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하씨를 갖다 빼봅시다. 그치? 근데 얘는 어차피 F의 A의 22에서
G의 플러스 G의 A의 22일 테고 얘는 F의 A의 2에서 G의 A의 2일 거 아니야. 우리가 일반화한 저 표현을 활용해서.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요건 날라가고. 그치? 결국 몇 D? 20D. FA의 22 마이너스 FA의 2.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두 식을 뺀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D에 관한 값 나와 안 나와? D 자체가 D 이퀄 20분의 FA 22 마이너스 FA2 마이너스 40분의 1. 얘가 뭐와 뭐 사이라고 그랬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조건인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정수여야 돼. 자, 이 정수를 우리 K라고 해보자. 아니면 이거 전체를 뭐 K라고 해봐도 좋아. 그러기 위해서 저 정수 부분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넘어가면은 40분의 1. 그치? 여기에 넘어가면 40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39. 아, 그 플러스 40분의 1로 넘어가야 되지?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40분의 39? 네. 그 다음에 20 나눠주게 되면은 2분의 39에 2. 그쵸? 아, 계산 힘들다. 와, 진짜 힘들다. 머리 땀 난다요. 그리고 얘는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그러면 결국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의 정수가 어떤 범위인지 나오지. 그래서 정수 범위 D를 먼저 구하는 거야. 물론 이건 D가 아니지. 그치?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구하는 요거는 결국 D 플러스 그치? D 플러스 처음에 뭘 넘겼냐? 우리가 40분의 1 넘겼지? 그치? 40분의 1 곱하기 20. 요게 이제 요걸 테니까. 그치? 하여튼 얘가 정수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수의 성질로서. 자, 그래서 2분의 1에 가장 가까운, 그거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나보다 더 계산 이상하면 안 되지.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2분의 1보다 가장 작은 정수. 야, 2분의 1보다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1이야? 0은 정수 아니야? 플러스예요?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 잘못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 플러스야. 0이요. 그렇지, 0. 그 다음에 여기는 2, 1은 2, 2, 9, 18보다 마이너스 18보다 조금 더 크네. 그치? 마이너스 19점 몇이야? 19.5. 2, 9, 18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19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요게. 됐어? 정수 조건에 의해서. 이제 D의 조건 나왔어요? 다시 D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지? 요게 K의 조건이고 정수 K 값을 가져야 되는 값. 즉 지표가 정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야, 사실은. 그러나 지표 함수와 가수 함수라는 이런 어떤 특정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의 값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갖다가 함수화했었을 때 나머지 부분을 함수화해서 이제 이런 이제 또 특히 이제 수열에 있어서 로그 함수를 갖다 어떤 수열의 항으로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수열의 합이나 차 같은 것들, 수열의 합이나 차 같은 것들이 이런 등비설이나 등차설과 연결되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좀 가벼운 중간 단계 문제라고 생각이 좋고 대신 이제 나중에 로그 함수 문제들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긴 해. 그래서 넘기면은 결국 몇? 20 넘겨봐야 얘는 0일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0 넘기면은 곱하기 20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 이와 같이 잡아주면 이제 뒤에 범위가 최대가 나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나머지는 뭐 계산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 fx, 로그 x를 갖다 로그 x를 갖다 이와 같이 지표 함수로 했었을 때, 지표분만 달았을 때, 정보가 주었을 때 지표에 대한 건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건 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다? 가수에 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쵸? 지표에 관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오히려 가수 부분은 계산에 의해서 사라지고 지표가 어떤 수다? 정수다라는 성질들을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 지표 가수를 분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만일 지표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수에 대한 정보를 안 줬다고 한다면 그렇죠. 가수가 소수로서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걸 0 이하의 어떤 소수로서 특징을 가진다는 것 같다는 걸 보려고 하는 거고. 알겠지? 그럼 문제의 위도를 갖다 한번 읽자는 거고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리고 지표 가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빠졌지만은 다뤄지기 쉬운 로그 함수의 성질이라는 것 배경식으로서 하나 얻어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교과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지표 가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거나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긴 할 거야. 그러나 이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금 38페이지 논제 2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것들을 대략 흐름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채워가면서 또 점검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이제 특별한 나머지 정리에 관한 건데 나머지 정리와 공약수에 관한 건데 사실 나머지 정리에 관한 거는 논술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지금 여기서 본 단순한 로그 함수보다도 훨씬 더 수화 시계에 있어서는 나머지 정리에 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시계 성질을 갖다가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고 수능 문제에서도 나머지 정리 나오면 꽤 복잡해. 그래 안 그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보면 안 나왔나 여태까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어?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을 특정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의 성질에 관한 거. 그거 뭐 연립해서 나머지 정리에 관해서 나머지 정리 그냥 하나만 딸랑 좀 보는데 어떤 특정 다항식을 몇 개의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가진 어떤 수학적 특성들을 이용해서 원래의 다항식이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성질 또 다른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은 꽤 까다로운 계산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용이 돼. 수의 성질을 다룰 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수들을 모든 수들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라고 할게요. 모든 자연수를 어떤 특정 수로 나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떤 수학적 가공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의 나머지만 다루는 것이 또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말 간단해 내용은. 주기함수로 만드는 거야. 나머지를 취한다는 거야. 자연수 있잖아. 어떤 자연수의 값을 어떤 특정 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들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수들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다? 주기함수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연수 1부터 해가지고 4라고 하는 수로 나눠보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0. 특정 주기를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지. 그치? 즉, 어떤 수들의 나열을, 뭐 짝수의 나열도 괜찮아. 4, 5, 6, 7 해서 쭉 나가는 수를 4라고 하는 특별한 수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는 함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자, 요걸 우리가 x라고 보고, 요걸 우리 fx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 1, 2, 3, 0, 1, 2, 3, 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 즉 fx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 x에 대해서 fx는 주기함수가 되어지지. 그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만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취하는 함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값들을 주기함수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 6, 9, 뭐 3, 6, 9, 12, 3의 배수만 쭉 나가 있는 함수로 하자. 이거를 4로 나눠보세요. 이걸 4로 나누다 결국은 뭐 나와요, 이거? 이거 4로 나누면. 이것도 주기함수 돼서 나타나.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이것도 주기함수 돼서 나타난다. 나머지 취하게 돼. 자, 그런 의미 조금 하나 알아두자. 알겠지? 응? 어디에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할 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너 뭐 하고 있었냐? 이 나머지 정리에 관한 섹션이 지금 섹션 2와 섹션 3과 섹션 4가 있는데 섹션 4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요. 응? 섹션 4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 몸풀이 과정에서 하나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금 섹션 3을 거쳐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는 재심은 가의 내용만 볼 거야. 알겠지? 재심은 나의 내용은 여러분들 뭐 수학적으로 큰 의미나 뭐 도움을 줄 건 아니고, 재심은 가에 대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볼게요. 나중에도 이거 좀 비슷한 얘기에 쓰일 때가 있고, 논제 2번에 응용하는 거,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서 또 중요하게 쓰이니까. 자, 먼저 양의 정수 A, B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갖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뭐 대충 최대 공약수가 될 어떤 것으로 나눠서 뭐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이거 계속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옆에 써가지고 뭐 나눠서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일반화해서. 응? 그러면 자 봐봐. A equal BP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A를 B로 나누어서 그 몫을 P라 하고 그 나머지를 R이라 하자. 알겠지? 자, 이때 R은 반드시 0과 B 사이여야 되지. 그치?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이때 A, B의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R의 약수여야 돼요. A, B의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R의 약수여야 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해보자. 좀 감이 와? 무슨 얘기인지? 얘기는 읽으면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감이 잡히냐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요거 이해되면 나중에 나머지 정리 활용할 때 좀 쓸모가 꽤 있어. 특정 어떤 수가 아니라 다항식에 대한 나머지 정리에서도. A, B의 최대 공약수는 R의 약수이다. 봐봐. 이런 거 이제 증명할 때 실제로 다른 거 없어. 무식하게 하는 거야. 공약수 M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식에다 넣어봐. 자, 이때 K1과 K2는 어떻게 돼? M이 최대 공약수니까. K1과 K2는 서로소지? 오히려 이것들의 역할이 중요해. 나머지 수들이 서로소라는 거. 항상 공약수는 뭐와 짝져서 나타나요?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그 최대 공약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항상 뭐다? 서로소 관계에 있어야 돼. 그치? 요거 두 개 항상 같이 딸려온다고 생각하자. 수의 성질 다룰 때. 공약수에 관한 성질 다룰 때. 서로소 공약수 항상 같이 딸려서 왔다 갔다 해. 즉 공약수에서 잘 안 풀리게 되면 그걸 오히려 그 다른 서로소인 입장의 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 equal K2의 MP. 그치? B가 K2 M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R이 될 거야. 그리고 이게 K1 M이 돼야 돼. K1 M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R이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양변을 M으로 나누게 되면. 양변을 나눠서 이걸 오른쪽으로, 이걸 우변으로 넘기고 M으로 나눠버리면. 우변이 K1-K2P. 그치? K1-K2P가 되고 N분의 R이 되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뭐가 돼? 결국은 이게. 정수해야 되지, 이거.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가 아니라 안 그래? 어? 정수 마이너스 정수. 따라서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R이 뭐의 배수여야 돼? R의 M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와 어떤 수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나오면 이때 만일 A와 나누는 수 AB 사이에 나누는 수와 나눠지는 수 AB 사이에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그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이 아래도 포함돼야 돼. 알겠지? 봐봐. 여기에 A-B의 3승이 있다고 하자. A-B의 3승을 A-B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떤 2차의 어떤 다항식으로서 fx를 곱했다고 하자. A-B의 3승으로 나눴다고 하자. 원래 나눠서 떨어져야 되지만 나눠 떨어져야 되지만 여기에 나머지 R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식과 이 여기 있는 요 나누는 수 요 식 사이에 뭐가 있어? 요 식 사이에 A-B가 공약수로 있지? 그럼 반드시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에도 A-B가 있어야 돼.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A-B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공약수는 이것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것과도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이거에 약수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R은 나누는 수 B 이상을 넘을 수 있어 없어? 나누는 B 이상을 넘을 수 없죠? 넘을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존재하면 돼, 안 돼? 얘는 존재하면 돼, 안 돼? 그렇죠? 이런 R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얘가 얼마야 된다? 0이어서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B의 3승은 A-B로 나눠 떨어져야 돼. 반드시. 알겠지? 만일 얘를 A-B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하자. 그래도 마찬가지지. 그치?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야. 이거 역시. 단순히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놓을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약수 관계가 여기에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식으로 해서 나머지와의 어떤 상관관계, 다항식으로 했을 때 나머지와의 상관관계도 관계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확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놔. 단순히 요 이론만 말고. 좀 알아놓으면 도움돼. 나머지 정리 활용할 때 특히 복잡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나눠서 나누는 수와 나머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루는 문제들에 있어서. 알겠지? 나누는 수와 원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약수는 나머지 속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공약수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AB의 최대 공약수 M이 R의 약수이면 이건 이미 증명했어. 알겠지? AB의 최대 공약수는 R의 약수라는 걸 증명했어. R의 약수이면 M은 또 뭐냐면 B와 R의 최대 공약수이기도 해. 즉 AB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면 B와 R에 있어서도 그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 값이, 그 최대 공약수가. 알겠지? 수식을 써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꽤 괜찮아. 어떤 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어떤 수를?
18이라고 하는 수를 (18은) 2와 3을 약수로 가지지. 그치? 2와 3을 약수로 가지는 어떤 다른 수. 18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4. 4는 18로 나눠 안 떨어지지. 자, 18이라고 하는 수를 4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4, 4, 16에 플러스 3이 되어지지. 미쳤다. 일부러 그런 거야. 재밌으라고.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근데 땀이 나냐. 자, 이제 눈에 보이지? 2와 4의 공약수 뭐? 2. 그치? R에서도 공약수야. 알겠지? 항상 이렇게 되도록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결국 BR의 최대 공약수이기도 하다. 이것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요거 해놓고 하자. 이것만 해놓으면 결론으로 이것만 해놓고 있으면 결국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를 구하면 이것과의 이것의 공약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또 4를 뭐로 나눠보면 돼? 4를 또 2로 나눠보는 거야. 그리고 또 나머지가 나와. 4와 2의 공약수는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누는 나머지는 항상 이거보다 작지. 그러니까 점점 이 값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나누는 거야. 언제까지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어질 때까지. 즉 Rn equal Rn 플러스 1 equal Rn 이 전의 나머지. 알겠지? 이 전의 몫이야. 이 전의 몫에 대해서 Q로 이렇게 표현될 때까지. 이건가? 이게 N이고 그치, 이게 N 플러스 1. 그래서 이 전에 요게 Rn의 Qn(n-1) 플러스 R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R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전의 몫을 나머지로 나누었을 때 떨어질 때까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요 수가 곧 뭐가 돼? 이 수는 이것의 약수지. 그치? 이 둘의 약수는, 공약수는 요게 된단 말이야. Rn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Rn 플러스 1과 Rn 플러스 1가 또 공약수 뭘 가지는 거야? Rn을 공약수로 가진다는 얘기지. 거꾸로 쫙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최초의 두 수의 공약수는 결국 뭐다? 맨 마지막에 나누어 떨어지는 몫이다. Rn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걸 이해하겠어요? 이것과 이것의 나머지는, 공약수는 그것의 나머지와 항상 같은 공약수를 가진다. 나머지의 약수이기도 하다. 앞에 증명했지? 그 다음에 B와 R의 공약수는 그치? B와 R의 공약수는 A, B의 최대 공약수. 이것의 공약수는 이것의 최대 공약수이다. 역도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이는 거야. 역도 성립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나누는 수와, 그치? 응? 나누는 수와 나머지를 계속해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간 다음에 그것의 몫이 최종적으로 나눈 그 수가 뭐다? 전체 최초의 A, B의 어떤 공약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 두 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수로 나눠서 계속 나머지 나오면 또 다시 나누고 나머지 나오면 다시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공약수 뭐 곱해서 구하잖아. 그치? 그거 비슷한 방법인 거예요. 그걸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식으로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논술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한테 공약수만 한다. 이게 나눠서 이거 하는 거 이거 안 써. 식으로 쓰라고 그러지. 자, 이건 기류법으로 증명할게요. 자, 만일 A equal K1M이고 B equal K2N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R equal K3NM이라고 하자. 자, R과 B 사이에 공약수 M 말고도 N이 있다고 하자. 알겠지? 그런데 AK는 N을 B와 K의 약수에는 N이 들어있는데, 공약수에 N이 들어있는데 A는 N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거 위배되는 거지. 그치? 위배되는 조건을 만든 거야.
AB의 최대 공약수 M에 대해서 그리고 이 M이 R의 약수일 때 AB의 최대 공약수는 지금 뭐야? M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M은 R의 약수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M이고 이 M이 R의 약수이긴 하지만 BR의 최대 공약수는 M이 아니라 NM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를 보자는 거야. 증명을 다 볼 필요는 없어. 알겠지? 알 필요는 없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과정만 한번 봐도 식변형만 A 콜 그래서 B, P의 몫이지 B로 나는 모 그 다음에 R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러면 NM의 K2P 플러스 K3 나와? 이게 NM으로 다 어차피 묶이거든. 증명 별거 아니지? N을 가정하는 순간 이것의 최대 공약수 외에 또 다른 공약수가 BR 사이에 있었다는 걸 가정하는 순간 A가 NM을 그치? A가 N을 갖다가 약수로 가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위배하게 되는 거야. 이때 이 K1은 뭐다? 이때 이 K1은 BR과는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서로서 관계 있는 K1이니까. 이걸 최대 공약수로 봤으니까. M을 최대 공약수로 봤기 때문에 K1은 N과 어떻게 돼야 돼? 서로서 관계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포함됐어? 약수로서 N이 포함되었지. 그치? M을 제외하고 요게 지금 N을 제외하고 N의 K2P 플러스 K3가 뭐가 돼야 돼? 요게 K1이 돼야 되지? 근데 K1이 NK2와 뭐다? M을 제외한 나머지 것과 그치? 서로소. 즉 N을 약수로 포함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약수로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확인할 수 없다. 모순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즉 AB의 최대 공약수는 그것의 나머지와도 최대 공약수이다. 항상.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해두면 쓸 데가 있을 거야, 이거는. 알겠지? 특히 지금처럼 어떤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의 나머지 정이 있을 때. 다항식의 나머지 정이 있을 때. 알겠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식인지 몰라.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요 식이 어떤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요게 뭐 x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x 마이너스 뭐 3의 x의 제곱 3의 제곱 하고 뭐 g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kx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x 마이너스 3을 반드시 fx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자명한 사실을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했어. 응?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41페이지의 논제 2번 요거 하나 간단하게 보자. 논제 2번 43페이지 요거는 실제 예제 한번 볼까요? 잠깐 계산한 거. 자, 252와 198의 최대 공약수를 보려고 해. 252와 198. 그래서 1로 나눴어. 나머지 54 나왔어요. 다시 198을 54로 나누는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가 36 나왔어. 또 36을 뭘로 나눠? 54를 36으로 나눴어. 나눠 떨어질 때까지. 그럼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요 18이라고 하는 요 나머지, 최종적인 요 나머지 요게 뭐다? 뭐의 약수이다? 공약수이다? 252와 198의 최대 공약수이다. 이렇게 되는 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계산법으로 괜찮지? 최대 공약수 계산하는 거. 뭔지도 모르는 숫자에다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큰 수의 공약수를 다룰 때 유용해요. 큰 수의 공약수를 다룰 때. 알겠지? 큰 수의 공약수를 다룰 때. 작은 수의 공약수는 서로 나눠서 간단한 수들끼리 일단 나눠보면 금방 할 수 있어. 그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 근데 큰 수의 공약수는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 특히 소수와 같은 형태와 유사하게 큰 홀수들. 짝수는 일단 2로 나눠놓고 보잖아. 그치? 근데 큰 홀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꽤 복잡할 때가 많아. 하다 보면. 복잡할 수도 있어. 그렇게 문제는 안 나오지만 잘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라든 그런 데 잘 안 나오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 정리 가지고 활용하는 게 무조건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 이건.
그래서 컴퓨터에서 공약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약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알겠지? 자, 다음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AN, AN 플러스 1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지 추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 가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설명하시오. 11, 23, 58, 13, 21, 34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자, 피보나치 수열에 이웃하는 두 항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지 설명하라. 일반적으로. 혹시 이 성질 알고 있는 사람? 피보나치 수열의 이 성질.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웃하는 두 항끼리는 무조건 서로 성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두 항 서로 공약수 구해보세요. 공약수가 뭐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큰 수에서도. 알겠지? 그리고 주의할 거는 피보나치 수열은 1부터 시작하는 수열이야. 임의로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나온다. 이거 항상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맨 앞에 초항과 다음 항이 항상 1일 때만을 얘기해요. 이거 증명 정말 간단해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 어떻게 돼요? A의 n 이퀄 A의 n-1 플러스 A의 n-2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앞에 썼던 나머지 정리예요. AN을 AN-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의 n-2인 거야. 됐어? 이거의 공약수는 이것과도 공약수지? 제시문 가에 의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기억해두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표현 쓰기 설명하기 애매하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 이렇게 하면 돼. 공약수에 관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 논술 답안에다 그렇게 그냥 쓰셔도 논술 선생님들이 채점관들이 대충 다 이해하실 거예요. n-1은 이거 피보나치 수열에서 뭐야?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당연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곱하기 1이요. 똑같아요. 아까 전에 그 유클리드 기억. 두 수 더해서는 계속 어디까지 가요? 이 나머지 계속 남죠. 뒤에 나머지 계속 남아요. 어디까지 가서 남아? A2 이퀄 A의 1 곱하기 1에서 끝날 때까지. A3는 A2 플러스 A1이니까 여기 뒤에 또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질 않아. 그 전까지는. 마지막에 표현된 요게 뭐다? 그 전 단계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A1이 그치. 이 밑으로는 더 없으니까 나눠 떨어지고. 왜? 1이니까 1이 1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수들의 나머지는 이 수들의 공약수는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 다 뭐다? 1밖에 없다. 이웃하는 두 수야. 알겠지? 그렇다고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는 아니야. 알겠지? 얘와 얘의 공약수가 1이고 얘와 얘의 공약수가 1이고 얘와 얘의 공약수가 1이고 얘와 얘의 공약수가 1이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가 1이다는 아니지? 그치? 다른 약수들이 다시 걸릴 수는 있으니까. 이웃하는 것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되더라도. 모든 A1부터 AN까지 공약수가 1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주의해야 돼. 점화식 가지고 그냥 증명하는 거야. 점화식 가지고. 또 뭐 다른 거 없어. 증명 정말 간단하지. 그치? 자, 나머지 정리의 활용은 물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다항식의 문제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요. 논술 문제에서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다항식 문제들이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 연대라든지 뭐 서울대 일부 문제, 그 다음에 동국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몇몇 학교들 문제 보면 다항식 문제가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뭐 인하대 같이 다항식 문제를 거의 안 다루는 학교들도 있고 뭐 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다루는 학교들의 여러분들 학교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그때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다항식 연습들은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다루어지는 몇 가지, 수화식에서 다뤄지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서 알아두셔도 기초적인 준비는 될 거예요.